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죠.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을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액대별로 나는 어떤 지역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주죠. 11월 26일 날 1126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급의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에 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여파 자체는 굉장히 없습니다. 자, 판교 신도시급의 29,000호를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누가 공급할 것이며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필요로 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공급을 하죠.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도 가장 외곽에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서울 지역에 또는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특히나 민간에 대한 공급은 하나도 없고 다 뭐냐면은 공공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아닌 경기도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대부분 뭐냐? 공공에서 공급을 하거나 공공에서 임대를 지어준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공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공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서울 지역에, 특히 핵심 지역에 공급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민간에서 공급을 해서 누구나 원하는 지역, 특히 한강벨트, 강남권 이런 지역에 공급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훨씬 빠를 거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조합에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특히나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은 사업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자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핵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분양하는 정부 정책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을 따라갈 거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만 민간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제를 완화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올해 2월 달이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남권 중공업 지역의 직주락, 미래첨단도시 혁신 해가지고 서울 도시 대개조라고 해가지고 서남권의 용적률 완화라든가 그리고 민간 지원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특히나 중공업 지역, 영등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250%가 한계였는데 이거를 최대 용적률 400%,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 440%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 또는 가산이라든가 구로 지역에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죠. 그리고 4월 달에도 또 규제를 완화해 주죠.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속통합 재개발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서 서울 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2월 달에 발표하고 4월 달에 또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이 300%입니다. 자, 이 300%인데 이 용적률의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360%까지, 최대 용적률이 36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이 360%였던 용적률 자체가 500% 가까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대 490%니까요. 그러면은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이 300%였던 게 360%까지 늘어나고 도시정비형까지 확대된다면은 490%까지도 용적률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그만큼 좋아지고 도심권에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4월 달에 이렇게 용적률의 혜택 그리고 사업 방식의 변경까지 굉장히 큰 민간 지원을 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 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개선해 주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주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과거에 2월달, 4월달에 나왔던 중공업 지역의 기존의 높이 제한이 80m, 100m, 120m 이렇게 높이 제한이 있던 것들을 높이 제한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150m까지 높이 제한을 상향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8월 달에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구역, 특히 재개발 사업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업성 자체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규제를 완화해 준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도심권의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발표했지만 9월 달에도 또 규제를 완화해서 발표를 했죠. 9월 달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데,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에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을 단축을 하고 2031년까지 최대 서울에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통합 2.0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강벨트에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5년이 남았고 이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죠. 이 한강벨트의 정비사업을 그만큼 활성화하고 정비사업을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공공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어디에 공급을 하냐? 경기도권에 공급을 합니다. 서울에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주변 그리고 강남권 주변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 한강벨트 그 다음에 강남권 여기 지역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그거를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15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신고가를 찍는 게 바로 이 한강벨트 그리고 강남권입니다. 핵심 지역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영등포 지역이죠. 여의도에서는 시범 아파트입니다. 35평이 38억 실거래가를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마포 프레스티자이 30평대가 29억 실거래가가 찍혔고, 용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용산도 한번 짚어보면 용산 한강변에 있는 첼리투스가 비록 50평이긴 하지만 65억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원베일리 71억, 압구정현대 72억,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45억 다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성동구에서 본다면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트리마제가 58억 실거래 찍혀 있고, 왕십리에서도 보면은 라체르보 서밋이 30평대가 32억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도 한번 본다면은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30평대가 실거래가로 최근에 32억이 찍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한강벨트 강남권은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한강벨트 강남권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기 지역은 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라든가 토제라든가 이런 걸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안 들어가면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핵심 지역을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핵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시장입니다. 자, 이 아파트나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당 1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20억, 25억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재건축 시장, 여기 시장은 현금 부자들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재개발 시장이죠. 이 재개발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한 3억대 정도면은 재개발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 평균적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5억 이상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3억 정도 투자해서 추가 분담금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는다면은 35억 이상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핵심 지역을 1억대 미만으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지역 중에서, 그리고 한강벨트, 그리고 핵심 지역 중에서 영등포 지역을 한번 볼게요. 영등포 지역에서 대표적인 거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굉장히 비싸고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등포 지역에서 여의도를 뺀 영등포동이라든가 당산동이라든가 물레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평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보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들을 아직까지도 1억 미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신축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최소 그래도 25억 이상은 가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생각해서 25억 아파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2억대라고 한다면은 저는 강동구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학군이라든가 교통, 그리고 직주 근접,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지하철 9호선, 5호선, 그리고 뭐 고덕동 학군이라든가 명문 학교 자체가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강동구 지역도 2억대로 충분하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억대라고 한다면 강동구 지역을 보시면 좋겠고, 3억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 지역이라든가 마포구 뭐 합정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충분하게 3억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아직까지 3억대라고 한다면은 강남 3구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강남 3구의 재개발 구역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억대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그리고 송파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 3억대로 접근하시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수동, 그리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억대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최소 4억에서 5억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하게 잠깐만 비교한다면은 여러분들 강남 3구 지역을 3억대로 접근할 수 있고, 용산이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아니면은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변 이런 지역을 4억이나 5억을 주고 접근할 건지 아니면은 3억대 주고 강남 3구를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 선택의 몫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에서 한 군데 재개발 구역만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개 지역은 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1억대 안 되는 금액대부터 4억대, 5억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구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외곽 지역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상급지, 최상급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못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이 핵심 지역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핵심 지역에 접근을 못해서 뒤처질 거냐, 이제는 선택의 기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핵심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고 핵심 지역을 못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든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지역 중에서도 금액대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금액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은 각 지역별로 어떠한 재개발 구역, 어떠한 정비 구역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각 구에, 각 지역별로 어떠한 재개발 사업을 접근하면 좋은지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세미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1대1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